네, 더마카이 휴가로 어제까지는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와 함께했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JB타임즈를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할 임경빈입니다. 이른 아침에 민폐를 끼치게 됐습니다. 저야 영광이죠. 더마카님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제가 채울 수 있다면 영광이에요. 예, 어떻게 좀 시차 적응은 좀 되셨습니까? 아직 좀 얼떨떨합니다. 미국 갈 때보다 더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새벽에 5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민폐를 끼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토토로님께서 와우 헬마다 해주셨는데 저도 반갑습니다. 김창면님께서 더마카님이 없으니 종배님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라고 농담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런 걸 이간질이라고 합니다. 대전고수님도 JB타임즈에서 만나는 헬마 임경빈 작가님 기대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도 잘하시지만 종배 형님 앞에서는 작아지시는 헬마님 아닌데? JB타임즈 진행하실 때는 기죽지 마시고 화이팅 하세요 하셨는데 전혀 작아지지 않습니다. 네, 저는 작아지는 게 아니고 원래 작습니다. 네, 네, 할 말 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마 아주어리님께서는 천철님들 아침 드셨어요? 저는 지금 딸아이들 유부초밥 준비하고 있어요. 아침 식사 든든히 하시고 오늘도 하루 화이팅 하세요. 해주셨습니다. 어디 소풍 가러? 평소에 유부초밥 드시나? 유부초밥이 근데 은근히 그 아침에 준비하기가 좀 편한 음식이어가지고 그런가요? 얼른 하려면 이제 김밥에 비해서 훨씬 쉽죠. 김밥보다는 쉽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뉴스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과 한 남성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인터넷 언론 더 탐사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당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한 남성과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넷 언론 더 탐사가 확보해 보도한 녹취 내용입니다. 강 수석이 전화를 건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보입니다. 손 방금 오셨나? 네네. 저놈들 MBC나 저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완전히. MBC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해결 방안을 물은 강 수석은 MBC를 매국 언론이라고 지칭합니다. 내가 오늘 항의를 한 20분 동안 했어요, MBC에. 누구는 그러니까. 누구는 그런 거를 매국 언론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매국 언론이고. 남성은 MBC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걸 그냥 두고 가면 안 된다며 MBC 사옥 앞에 가서 시민들을 동원해 시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요거 저자들 시위도 하고 MBC 앞에 가서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가지고 이 시위해야 돼요. 강 수석은 주변에 그렇게 전해달라는 말을 2차례에 걸쳐 당부합니다. 그래요. 주변에 좀 그렇게 하세요. 네, 안 되겠어요. 그렇게 좀 전하세요. 예. 주변에 그렇게 좀 전하세요라는 말이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좀 정리 좀 해보죠. 그러니까 수석이라고 해도 특정 보도에 대해서 불만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심경을 털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지난 8월에 KBS가 강승규 수석도 대화 내용을 보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전당대회 출마를 좀 막아달라고 네네. 지인에게 부탁했다는 그 내용. 이때 그러니까 강승규 수석이 뭐라고 해명했냐면 사적 대화 아니었느냐 이렇게 해명을 했었거든요. 개인적인 지인과의 사적 대화였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해보면 별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대화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없는 자리에서는 나란히도 욕한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발언 내용인데 선을 넘었다라는 겁니다. MBC 앞에 가서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가지고 시위해야 돼요라고 이 남성이 말을 하니까 주변에 그렇게 해달라, 전해달라. 지금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상으로는 동의이고요. 내용상으로는 이건 상의한 겁니다. 상의하는 것이다. 상의한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대화 상대자가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까 수석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무리 양보해서 보더라도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마땅한 도리지. 주변에 좀 그렇게 해주세요. 좀 전해주세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같이 상의한 거죠. 지금 제가 상의라고 하는 것은 되게 가치 중립적인 지금 표현을 선택을 한 겁니다. 한 발 더 나간다면 이제 공모에 가까울 수도 있는. 그렇죠. 네.
이렇게밖에는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 실제로 이제 강승규 수석이 MBC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어떤 유튜버 소모 씨라고 소개가 되던데요. 예. 유튜버 소모 씨하고 별도로 식사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대가성이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걸 단정하기는 좀 아직은 근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소모 씨가 시위와 식사와의 상관성을 어제 MBC 뉴스데스크 보도로 보면 부인을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식사 비용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아직까지는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통상적 수준, 상식적 수준에서 대가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그 판단이 일단은 좀 유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주변에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주변에 좀 전해주세요로 이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아 이게 이제 약간 좀 특정한 대화를 둘러싸고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이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만배 씨의 이 인터뷰 파문하고도 좀 닮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지금 이거는 그 어제 뉴스타파 쪽에서도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네. 이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보도 경위나 이런 것들을 소상히 조사해서 밝히겠다. 그 다음에 이 신앙림 씨가 김만배 씨와 얽힌 인연,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오갔던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 경위 또 한축으로 또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딱 두 가지 문제점만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둘 다 시점과 관련된 건데요. 첫 번째, 신앙림 씨와 관련된 겁니다. 돈 거래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근데 그 돈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김만배 씨와 인터뷰를 하고 나서 5일 뒤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직후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사기에 그 충분한 그런 돈 거래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일단 의혹이라고 하겠습니다. 의혹을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다. 일단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시점과 관련해서 뉴스타파 쪽에도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검증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보더라도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그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게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점이 2021년 9월 15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앙림 씨가 이거를 뉴스타파 측에 제공한 건 그 다음에 2022년 3월 6일이라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난 뒤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면 뉴스타파가 신앙림 씨의 어떤 이 녹음 파일을 전달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서 그리고 언제 인터뷰가 이루어진 건지를 체크하는 것은 상례입니다. 그렇죠. 이걸 체크를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면 왜 6개월이나 묵혀서 이제서야 주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체크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보도가 됐던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것이냐의 문제가 여기서 제기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이 점은 뉴스타파 측에서 정확히 좀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일단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뉴스타파에서 입장 밝힌 건 보니까 외부 위원이 참가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네. 운영한다고 하니까 예. 그 결과를 조금 기다려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뭘까요? 오늘 경향신문이 일면에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간략히 추려서 일단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육사 기념물 재배치위원회, 바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된 그 논란. 위원회라고 네. 봐야 되겠죠. 이 위원회의 실무 총괄자가 나종남 육사 군사사학과 교수다. 이런 내용을 좀 보도를 했는데요. 간사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회. 간사요? 예.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 나종남 교수의 면면인데 이 나 교수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현대사 집필진으로 참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 그 논란의 국정교과서 문제. 그렇습니다. 당시 국정교과서 현대사 부문에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라는 뉴라이트의 건국절 사건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정교과서 문제가 불거졌던 당시 SNS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학자들의 글을 공유를 했는데 공유한 내용을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립군 토벌 사실이 100% 날조된 것이다. 자유라는 것은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제한돼야 한다. 이를 가지고 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공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위 한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네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경향신문의 보도의 골자는 이런 거죠. 뉴라이트 사관을 가지고 있는 나 교수가 간사를 맡고 있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던 거 아니냐. 결국은 나 교수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주도했던 것 아니냐. 바로 이제 이 점을 제기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육사 측의 해명도 나왔는데 간사 직책은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위치가 아닌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연락이나 회의 소집 및 진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실무 역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회는 특정인에 의해서 주도될 수 없다. 일단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나 교수가 실제로 주도를 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경향신문이 제기한 핵심적 문제의식이니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전에 저희가 김병주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도 이제 그 김병주 의원이 전한 바가 있는데 그 육사 안에 바로 ETF 바로 이 위원회를 뜻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 TF가 꾸려진 게 그 용산 위기관리센터장으로 있던 사람이 육사 교장으로 부임한 직후라는 거거든요. 그게 지난해라는 11월. 얘기잖아요. 예. 지난해 11월에 그 이 TF가 꾸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 교수는 TF가 꾸려지면서 간사를 맡은 것이니까 TF 구성을 주도했던 것이 사실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주도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후가 이렇게 본다면 뭐 나 교수가 일정하게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정말로. 이걸 일단 좀 한번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경향신문의 어떤 보도 논지와는 무관하게 제가 하나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육사 교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나 교수는 자신의 이런 사관을 가지고 육사 생도들을 교육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육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거는 별도의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 아니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께서는 이제 나 교수가 이 사안을 주도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동안 이제 계속 의문이 들었었던 거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도 그렇고 혹은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태도, 역사 문제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정권이 약간 이 뉴라이트 사관에 경도돼 있는 것 같다라는 의혹들은 계속 제기가 되었었던 됐죠. 거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는 있겠네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나 교수 선이냐 아니면 한참 더 위냐. 오히려 그보다 더 위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프레님께서도 좀 비슷한 의문을 가져주신 것 같아요. 네. 저런 자가 육사 교수요?라고 물음표를 5개를 찍어주셨는데 그렇게 의문이 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네. 5696님께서도 한덕수 총리는 현 정부가 뉴라이트 시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국회에서 답변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양상들을 보면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이 의문이 드네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에요. 꿰서는 안 되는 단추였다는 것이죠. 원래 잠그면 안 되는 단추를 그렇죠. 잠궈가지고 생긴 문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교육부가 연가 병가를 내고 서희초 교사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어제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진 대다수의 선생님들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 병가를 사용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이주호 장관은 추모제 당일인 지난 4일 오후에도 국회에 출석해서 징계 철회 방침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 어제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한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체크할 게 나오는데요. 체크할 포인트. 교육부는 도대체 왜 강경 방침을 거둬들였을까? 그 계기가 뭘까? 이건 당연히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등장을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근데 예. 그러면 교육부보다도 위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일까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교육부 안팎에서 일부 메시지 혼선이 있었지만 어제 그러니까 4일을 뜻하는 겁니다. 어제 물밑 조율을 통해 교권 회복과 중시의 방점을 찍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정리의 주체가 또 대통령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이 정리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되는 건데 이 말을 기초로
지난 4일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날 오후 브리핑에서 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일을 기점으로 대통령실이 방향을 틀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교육부의 일정하게 어떤 지침으로 전달이 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이 지점에서 2차 체크거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은 그렇죠. 왜 바꿨을까? 무슨 계기로 조율에 나섰을까? 그럼 또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어렵지 않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말,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 여기에 시선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집회에 엄청 많은 선생님들이 참석을 했잖아요. 굉장히 교사들 조직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이 모였다고 숫자가 했었죠. 워낙 갈리기 때문에 제가 네. 숫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선생님들이 참석을 했어요. 이런 교사들의 물결에 맞서서 징계를 강행한다는 건 누가 봐도 무모한 일. 그래서 전략상 후퇴한 거.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상 후퇴다. 네. 교사들의 연대가 워낙 단단하고 또 숫자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정리가- 이제 네. 정리가 다 끝난 건가요? 이렇게 되면? 자, 이로써 모든 게 정리가 된 건데 근데 개인적으로 가졌던 의아함도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정리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의아함이 뭐였을까요? 그게? 제가 사실 이 일련의 장면을 보면서 제일 의아했던 게 4일 교사 추모제에 이주호 장관이 등장한 걸 보고 의아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계속해서 강경 방침을 밝혀놓고 그렇죠. 정작 본인이 추모제에 참석을 하고. 아니 교사들에게는 참석하지 말라고 해놓고 참석하면 징계한다고 으름장까지 놓은 장본인이 추모제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의아하고 좀 약간 어색했는데 나는 징계 안 받지롱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좀 풀린 거죠. 뭡니까? 4일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그 가닥을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역시 또 기민하게 움직였다. 이주호 장관이. 가이드라인에 맞춘 기민한 움직임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의했던 말 따로 행동 따로 아니냐가 아닌데 이렇게 봤던 건데 그게 아니라 흐름을 정확히 간파했고 기민하게 행동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적 후퇴의 결과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교사들 관련된 얘기가 나온 김에 어제 교사들 관련해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교조와 녹색병원이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교사 3,505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마음건강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였는데요. 24.9% 그러니까 4명 가운데 1명의 교사가 경도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답을 했고 38.3%는 심한 우울 증상을 보였다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 동일한 조사 도구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심한 우울 증상 유병률이 8 내지 10%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교사의 우울 증상 유병률이 일반인보다 4배가량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리고 16%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 4.5%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 일반 인구의 자살 생각 비율인 3 내지 7%였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자살 계획 0.5에서 2%였는데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건 역시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 학교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것들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그냥 흘려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후 3부에서 이 조사를 그러니까 실시했던 녹색병원의 윤간우 직업환경의학 과장과 인터뷰를 좀 할 예정입니다. 정말 좀 진지하게 짚어봐야 될 굉장히 네. 좀 의미 있는 조사인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48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시선집중 애청자입니다. 저는 25년차 교사인데요. 네. 최근 여러 선생님들의 죽음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집회에 참석하셨던 다른 교사분들도 이제 비슷한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후배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게 참 무력감을 준다라는 말씀에 좀 공명이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엔 그 서희초 교사의 죽음 이런 거 보면서 이것도 흘러가는 하나의 현상이겠지. 네. 임시 방편하면 대충 또 뭔가 묻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흐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보여주는 조사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JB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